8시 35분입니다. 하팀 경제TV. 오늘은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 우리 CEO님들의 특급 참모.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시장 보면서 진절머리가 나셨죠? 지금 뭐 다들 자, 막 주식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야 또 어떻게 하면 시장이 돌아설까를 알 수 있는데, 자, 우선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하면요, 미국은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또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좋다. 나스닥은 어제 또 요즘 엎치락 뒤치락 한데요. MSFD 어제 마이크론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시가총액을 능가했다. 그 말은 AI 전성 시대로 이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IT 혁명 아니면 모바일 혁명에서 IT, AI 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애플은 지금 요즘 좀 떨떠름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을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시대는 AI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어제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을 했습니다. 4% 정도 올랐는데요. 그동안 새들어서 계속 빠져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에서 테슬라는 빼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테슬라가 어제 새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을 했는데, 우선 뭐 테슬라가 좀 올랐으니까 2차 전지들에게는 심리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겠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대만 증시가요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우리랑 비슷한 처지인데 우리는 여전히 새해 들어서 헤매고 있는데 대만 증시는 이렇게 최고치를 한다. 이걸 보면 우리도 뭔가 될 수 있는, 우리도 상승할 수 있는 건덕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데요. 그 다음이 지금 어제 미군이 3명 사망하는 그런, 드디어 이제 중동에서 미군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국제 유가는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미군 사망과 국제 유가는 그래서 중종전이 계속 확전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마 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력히 보복을 하겠죠. 하지만 유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대만도 저런데 왜 우리 시장은 이 모양입니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새해 들어서는 코스피가 참 안 좋았죠. 참 안 좋았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흐름이 보이다가 이 부분 지난주 중반부터 확 달라지고 있어요.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코스닥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물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도 대만에 비해서 우리 시장만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뭘 봐, 2차 전지가 현재 약세, 2차 전지 대형주, 2차 전지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죠. 그러다 코스닥은 시총 1, 2위가 2차 전지주고, LNF가 이제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점, 2차 전지 대형주가 현저한 약세를 보이는 게 근본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제가 잔치집 옆에 초상집 옆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왜 이럴까요? 왜 코스닥만 어제 이런 음봉이 났을까요? 보면은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새해 들어서는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확 달라졌어요. 1월 24일부터 확 달라지는데 그날은 양시장이 같이 떨어졌지만 그 다음날 보면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1.5%나 빠진 하락이 급증했고요. 그 다음날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코스피는 0.9%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2.2%나 빠지면서 네, 아주 코스피와 완전 차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보면 최근 나흘 동안을 보면 3일이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를 넘나드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죠. 자,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다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개장 초 출발, 보합선의 출발에 끝까지 꾸준히 우상향이었는데 코스닥은 보합선 출발에 끝까지 빠졌어요. 그것도 2.2%나 빠지니까 어제 같은 날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스럽죠. 하루 종일 빠지니까. 양시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는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태도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규모가 약 2조 2천억 정도. 코스피 수급은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5일 보니까 하루 빼고는 순매도였네요. 그래서 최근 5거래일 코스닥에서 최근 7일 동안 외국인이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은 2조 2천억 샀는데 코스닥 시장은 2785억 순매도를 보였다. 완전히 외국인이 입맛이 완전 차별화되는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외국인들이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보면 1월 24일 빼면 코스피는 외국인 동향과 완전히 일치하죠. 코스닥도 1월 23일만 빼면 외국인 동향과 지수 방향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결국 지금 양시장에 외국인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외국인이 코스피는 사는데 코스닥은 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 손바닥 위에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는 사니까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괜찮고 코스닥은 팔아버리니까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이 또 문제가 이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신규 상장이 지금 새해 들어서 1월 24일부터 본격화되고 있어요. 우진 엔텍, HB 인베스트먼트, 현대힘, 스포츠뱅크. 자, 이게 매일 상장이 되는데 아시지만 이렇게 상장되면 사모펀드는 공모청약했다가 상장일 날 팔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대거 순매도하고 다음 투신도 순매도하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신규 상장주를 팔든 아니든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도 지금 파는 분위기인데 이제 기관들까지 신규 상장주들 때문에 파는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202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2022년 초에 양시장이 박살이 났던 적이 있어요. 왜 박살이 났냐 하면요. 2022년 초, 이때죠. 이때. 연초 1월에 완전 엉망이 된 코스피 코스닥의 엉망이 이때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 그 시가총액 2, 3위를 다투는 공룡이 상장이 되니까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소위 시장 전체적으로 오버행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하려고 다른 주식 비중을 줄여놓죠. 뭐 등등 하면서 완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1월에 난장판이 난 일이 있는데 지금은 뭐 꼭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신규 상장은 물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근데 시장이 멀쩡한 때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뭐 시장이 멀쩡하지 않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좀 버거운데 외국인이 팔아서 버거운데 신규 상장까지 가서 해서 기관이 이렇게 파니까 사모펀드 투신이 파니까 더 힘들죠. 안 그래도 지금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놨는데 거기다가 모래주머니를 더 채워버린 꼴이죠.
그래서 1월 26일 날 이날은 외국인이 크게 코스닥 순매수 해주는 날이라서 지수가 올랐는데 외국인이 판 날과 겹치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닥 신규 상장도 영향을 준다. 12월 때는 좀 이랬죠.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요즘 정말 좀 걱정되는데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완전히 그냥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 내 손에 쓰면 안 터지면 된다. 이런 건데요.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주식 보면 우진엔텍 볼까요? 우진엔텍이 소위 말해 따딱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시 이제 어제 하한가를 맞으면서 원위치 했어요. 결국 그냥 여기서 그냥 단기에 수익을 노리고 완전히 그냥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죠. 여기 걸린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고점에 걸린 사람은 죽는 겁니다.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36,000원에 고점에 어느 분이 35,800원에 샀다. 그럼 어제 21,700원이면요. 네, 그냥 하루 반나절 만에 그냥 작살이 나는 거죠. 이런데 신규 상장 중에 요즘 막 몰립니다. 막 몰려가지고 그냥 어제 현대힘스도 하한가 들어갔는데요. 어제는 포스뱅크가 양시장 거래대금 3위였어요. HLB, 삼성전자 다음으로 포스뱅크. 지금 신규 상장주다 하면요. 그게 다 몰려갑니다. 단타 노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도 항상 부작용을 낳죠. 그래서 신규 상장에 또 거기만 또 몰려가다 보니까 단기 대박을 노려가지고 쪽박이 되차죠. 네, 그러면서 이런 쏠림 현상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더 약한 이유는 1차적으로 외국인이 순매도.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이 만약에 되려면 첫째, 외국인이 최소한 관망을 해두든지 아니면 순매수 해주면 더 고맙겠죠. 그래서 첫째, 외국인 동향을 살펴야 된다. 그게 달려있고요. 두 번째, 사모펀드, 투신. 근데 오늘은 신규 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모펀드, 투신의 큰 폭 순매도 가능성은 좀 낮다. 요거는 괜찮네요. 세 번째, 개인들의 투기죠. 결국 쏠림 현상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또 굶주린 우리 하이에나 때들이 또 쏠림 현상이 있을지 아직은 잘 안 보이죠. 신규 상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이 어제처럼 큰 폭 순매도하면 힘들죠. 근데 지금 외국인 동향을 보면 오늘은 좀 순매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보면요. 좀 퐁당퐁당 다시 퐁당퐁당 하는, 그제 1,700억 샀다가 어제 2,100억 팔았으니까 오늘 외국인은 좀 코스닥에 순매수 해줄 것 같다.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제 그래도 4%나 올라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해 줬다. 뭐라 그랬죠? 제가 2차 전지가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어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시총 1위 종목이 네, 그제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17,000원 올랐던 거 어제 그대로 17,000원 빠졌어요. 시총 1위 종목이 하루에 6, 7%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이게 상승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날까? 우리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좋게 나진 않는데 얼마나 나쁘게 날까? 지금 그게 걱정인데요. 지금은 우리 희망시 여기서 횡보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째, 2차 전지가 안정. 더 이상 상승은 안 바라는데 네, 안정만 돼도 좋겠다. 두 번째, 외국인. 이게 지금 시장의 두 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요, 양 시장에 적용되지만 특히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안정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순매도가 잦아드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 오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왜냐, 2차 전지도 테슬라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어제 많이 팔았으니까 오늘은 좀 사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2월 1일 날 이닉스가 상장되네요. 둘 다 이닉스하고 스튜디오 3믹이 다 청약 경쟁률이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이 둘 다 또 상장되면 또 불나방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일, 2월 6일은 긴장하자. 그래서 2월 1일 날 여기 이날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괜찮은데 목요일은 좀 긴장해야 되겠다. 이날 만약에 외국인이 큰 폭 순매수해 준다면 뭐 무난하게 넘어갈 건데, 이날 만약에 외국인이 큰 폭 순매도 한다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 상장 종목 있을 때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월 1일과 2월 6일.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시장을 보면 두 가지, 2차 전지가 어떠냐, 그 다음에 외국인 동향이 어떠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아요. 어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는데, 어제 제가 봐도 기가 차더라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게 어제 이 얼마 빠졌습니까? 네, 시가총액이 조가 넘는 종목이 현대오토에버가요. 어제 12%. 야, 12%가 A이름입니까? 이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이런 조단위 대형주가,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가, 물론 현대오토에버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에 미흡했어요. 기대에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게 막 이렇게 12% 빠지고, 와, 기야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시장이 정말 요즘은 매도를 제때 못하면 엄청난 일들이 오는구나. 최근에 이제 AI들 올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요. 또 어제 이스트소프트,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도 요즘 꽤 빠졌죠. 꽤 빠지고, 어제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10% 요즘은 빠지면 뭐 10%씩 빠지는 거는 가볍습니다. 어제는 또 플리토 같은 종목을 보면서, 플리토도 물론 그동안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와, 어제 22% 빠졌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이 그냥 누가 좀 팔면 우르르 팔아버립니다. 야, 요즘 정말 여러분 여차하면 주식을 일단 팔고 봐야지. 하다 보면 그냥 22% 그냥 한 방에. 참 거칠다.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자님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용해야지. 그래서 참 매도를 잘 하자.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속에서 또 지금 그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말고 뭐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 해외 주식으로 탈출하는 거는 뭐 IQ 순이다, 머리 순이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탈북민들 말에서 나온 거예요. 탈북은 머리 순이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탈북을 한다. 막 그런 얘기인데요. 참 그걸 뭐 빗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주식도 뭐 좋은 주식이지만, 제가 요즘 계속 캡티비전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시 전고점 신규 상장 후에 최고치를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치 돌파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누차 리포트들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미국 나스닥 주식이지만 리포트를 써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제가 뭐 테슬라를 리포트를 쓸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핵심은 이 회사는 미국 회사다. 이런 미국의 이 이사진들이 아주 좋아서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농담 삼아 들었는데, 어느 증권계에 계신 분이, 야, 이 정도의 이사진들이면, 야, 이것만 해도 시총 1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언론에서 빌리언, 1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지금 1조 3천억 이상이죠. 10억 달러 갈 만한
최근에 IPO 준된 주식의 3개 중에 캡티비전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 빵빵한 이 경영진들이 올해 어떤 일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후문에 의하면 이달 말 다음 달 초부터 호재가 쭉 이어진다. 이제 미국에도 본격화된다 하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유튜브 영상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제 좀 저랑 일찌감치 제가 이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미 작년 12월에 캡티비전 말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역시 감각이 어느새 또 해외 주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2차 전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리도 살펴야 되겠어요. 심리도. 그래서 어제 요즘은 조금만 뭐 하면 좀 쉽게도 급등도 합니다만 급락을 하기 때문에 어제 상처받은 심리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조금 이상한 얘기 들리시죠?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어디 정리를 해놨는데 네, 요겁니다. 요즘 뭐 태광산업 이런 주식 오르면서 저 PBR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참 저 PBR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참 옛날에 90년대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개방하면서 저 퍼 혁명이란 게 발생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PER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PER 개념이 주가 분모는 주당 순이익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 PER이나 저 PBR이나 마찬가지로 다 우량주를 찾는 방식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좀 그 배당 성향, 주주환원 이런 걸 좀 강화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주 가치를 좀 높여보자 이런 움직임이 벌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량한 회사여야 된다. 뭐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등등 돈 많이 벌고 네, 자산 상태 좋고 하면서 저 PBR 저 옛날에 저 퍼 혁명 다음에 저 PBR 혁명 붙어가지고 그때 막 시멘트 고려 시멘트니 막 그때는 시멘트들이 굉장히 좀 저 PBR 저 퍼 뭐 이런 데 해당했거든요. 막 그다음에서 그때는 방직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묻지마 급등하고 한 적이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정부가 이제 주주가치 소각도 하고 배당도 좀 많이 주고 해라. 선진국에서 너무 짜다. 막 그러면서 부각이 되는데 결국은 우량한 종목들 얘기입니다. 우량한 종목들. 그래서 꼭 지금 언론 뭐 지금 뉴스 증권사 보면 태광산업, 금호석유, KCC, 뭐 DL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감각이 떨어지는 그 분석가들의 얘기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량주 정도 한데 요즘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는 게 대표 현대차 기아차는 발표를 했죠. 이제 배당 많이 줄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권사들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크랩톤 이런 여러분 우량주들이 부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래프톤이라든지 크래프톤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된 게 없어요. 아니면 뭐 쿠쿠홀딩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량주 찾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막연한 개념이라서. 근데 요즘은 그래서 좀 어쨌거나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주주 입장에서야 긍정적이죠. 네, 그런 얘기들이 또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30초 남았으니까요. 30초 동안 준비한 다음에 9시부터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